안녕하십니까, 정마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한국의 상황에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깊은 통찰력을 주는 책이어서 그 감상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레드 룰렛이라고 중국에서 사업을 했던 사업가가 이제 자기 경험을 풀어 쓴 책인데, 실제로 중국에서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하나의 시선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쉼이라고 선동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중국에서 있다가 홍콩으로 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엘리트인데, 경영학을 전공한 홍콩에 있는 어떤 펀드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데, 중국 사모펀드, 중국의 사모펀드의 사업에 진출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활발한 어떤 사업가 여성을 만나가지고 이제 중국식 사업 방식을 배우는 거죠. 사업 파트너였고, 그 여성이 또 그 여성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상당히 잘 나갔죠. 막 평안보험이라고 그 비상장 주식을 어떻게 매수를 했는데 쉽게 못 파는데, 나중에 이제 상장이 되니까 뭐 수백 배의 이익, 엄청난 차익을 얻었죠.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들과 관시, 인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인맥을 어떻게 맺고 또 그 인맥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또 그 인맥을 통해서 어떻게 지분을 나누는지, 그런 걸 아주 적나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쉼은 선동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비즈니스건 간에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들과 인맥이 없으면 전혀 못한다는 거죠. 원자바오 국무총리의 그 부인이랑 연결돼가지고 같이 사업을 벌인 얘기도 굉장히 적나라하게 쓰여 있는데, 이 휘트니단이라는 이 여성 사업가, 이 선동의 남편, 아니 선동의 부인, 중국식 비즈니스를 하는데 고위층과의 어떤 연계관계를 잘 맺어서
근데 잘 맺어서 사업을 하다가 또 이해관계가 또 어느 순간 틀려지면 가차없이 이제 막 작살나는 거죠. 시쳇말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 부부가 데이비드 슘, 이 피트니단 부부가 사업을 하다가 이견 차이가 생겨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는데, 이 남편인 데이비드 슘은 영국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이주했고, 근데 여성 사업가였던 이 피트니단은 실종 됐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 아직까지 왜 실종된지에선 그 내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책 내용으로는 뭔가 고위층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틀어져서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을 담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실은 이제 수면 위로 부상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데이비드 슘이 지금 이 책에서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진짜 중국 공산당 고위층 자녀들이 완전 딴 세상이죠. 일반 중국 일반인들 자녀들하고는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장래도 그렇고 아주 귀공자처럼 살다가 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가고 거의 뭐 재벌 아들처럼 양육되고 이제 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일반 시민사회랑 완전히 격리돼서 고위층 그들만의 세계가 있는 거죠. 중국 공산당 고위층만의 세계. 이걸 보면서 저는 한국에서 강남 좌파가 떠올랐습니다. 말로만 좌파지 실제적으로는 이제 귀족들이죠. 중국 공산당 뭐 혁명사를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중국 민중을 위해서 강고분투의 혁명투쟁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다 판에 박히듯이 써 있는데, 과연 진실은 그럴까? 그리고 중국 고위층 자녀들을 위한, 중국 공산당 고위층 자녀들을 위한 혁명이 아니었나? 참 씁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강남 좌파들이 좌파 엘리트들이 시민단체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연계돼가지고 정치권이랑 연계돼가지고 정치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출세 코스를 밟는데, 말로는 뭐 민족 해방, 민중 해방, 뭐 민중 이익 우선, 뭐 이런 화려한 좌파적 언어들만 소리 높여 외치는 거지. 그 속살은
여기 중국에 있는 홍색 귀족들처럼 나랑 내 자녀들은 최고의 귀족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진심이 숨어 있는 거 아닐까? 상당히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대장정이죠. 뭐 엄청나게 그 거리를 몇 킬로더라? 내가 까먹었는데 예전에 안 왔는데 하여튼 엄청난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장제스의 국민당군의 토벌 속에서 뭐 강고 분투의 혁명투쟁을 펴가지고 예난에 도착해서 하나의 불씨가 온 광야를 불태우리라 뭐 마오쩌둥이 그런 말을 했다는데, 아이고 중국 공산주의 혁명의 본질은 고위층 자녀들을 위한 홍색 귀족의 확대 재생산, 이게 혁명의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그 홍색 귀족이랑 우리나라의 그 강남 좌파들을 비교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하기도 하고, 참으로 복잡한 심사를 가눌 길이 없습니다. 뭐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지 다 인맥이 중요한 건데, 어느 나라건 간에 고위층들이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서 고위층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또 그 사업에 분합이처럼 끼어든다면 어떤 일반인도 상당한 비극이 초래되는 게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느 나라건 다 개혁판이 있으니까 자유와 언론이 제한되는 공산당 통치하에서도 뭐 개혁파들은 다 있으니까 제가 아마추어지만 한번 중국 공산당 개혁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공산당 개혁파인 후야오방이나 자오쩌양에 대해서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개혁파들이 1989년 6월 천안문 대학살 이후부터는 아예 완전히 제거당하는데, 이 개혁파가 제거당함으로써 오히려 더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부정부패가 그동안 심화되어 온 것 같습니다. 결국 고생하는 건 중국의 일반 민중들이죠. 그런 맥락에서 데이비드 슈미 증언하는 이 씁쓸하고도 참담한 진실은 많은 것을 일깨워줍니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이 성공했다면 과연 이런 책이 나왔을까? 레드 룰렛 같은 책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하여튼 데이비 슈미 쓴 이 레드 룰렛이라는 책은 저에게 상당히 많은 상상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씁쓸하지만 안타깝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천안문 민주운동에 관해서 제대로 된 연구가 진척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